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남편 현우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계획에 없던 귀가를 했지요. 손에는 현우가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기대감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앞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내 발걸음이 굳어버렸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원피스 차림의 낯선 여자가 현우의 손등을 살짝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우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 그 여자의 말에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김지연입니다. 32살의 평범한 아내였죠. 적어도 그날까지는 남편을 조종하는 악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지연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남편 현우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계획에 없던 귀가를 했죠. 손에는 현우가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앞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잠깐만, 저기 현우 씨 아닌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맞은편에는 지연이 본 적 없는 여자가 앉아 있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긴 생머리, 우아한 원피스 차림의 여성은 현우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지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 그 여자의 말에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지연은 자리에 멈춰서서 둘을 지켜봤습니다. 단순한 업무 미팅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직감이 이상함을 알렸어요. 현우가 그 여자의 손등을 살짝 만지는 모습,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웃는 표정,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솟구쳤어요. 괜히 의심하는 걸까? 아니, 현우가 그럴 리 없잖아. 지연은 그들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죠. 그날 밤 현우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오늘 어디 있었어? 회사에서 야근했지. 왜? 현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가슴 한편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아, 그랬구나. 별일 없었어? 응, 별일 없었어. 그냥 바빴을 뿐이야.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평소라면 당연히 넘겼을 작은 변화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흔들림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우연일까?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지연의 머릿속에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현우와 낯선 여자, 그리고 거짓말.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연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실체를 알 수 없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연은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오해였기를 바랐지만 현우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현우였는데 요즘은 늦은 귀가가 잦아졌죠. 휴대폰 알림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문자가 오면 황급히 화면을 가리기도 했어요. 여보, 요새 많이 바쁜가 봐요.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들려주던 현우는 그저 짧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새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별일 아니야.
그의 말투와 눈빛,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 중에도 자주 딴 생각에 빠졌어요. 어떤 날은 늦은 밤 샤워를 하고 나올 때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현우는 평소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이가 아니다. 지연은 결심했어요. 현우의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샤워하는 사이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 그 날짜만큼은 변하지 않았나 봐요. 메시지함을 열자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프로젝트? 업무용 대화로 보이는 내용들 사이에 가끔씩 너무 친밀해 보이는 메시지들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만난 자리가 너무 좋았어. 내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달라 보여. 현우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죠.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이름 수진. 카페에서 본 여자가 분명 그녀였을 거예요. 다음 날 지연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그가 늘 점심을 먹는다던 식당 앞에서 기다렸죠. 2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는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 아마도 수진이 함께였습니다. 수진은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계획은 완벽했죠. 회사의 새 프로젝트 담당자로 자연스럽게 접근해 조금씩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것이 수진의 특기였습니다. 현우 씨, 우리 팀에서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의견을 진지하게 듣지 않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적절한 취약함을 섞는 법을 알았어요. 강하면서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순적인 매력이 현우에게 통했죠. 그럴 리가요. 수진 씨 아이디어는 항상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요. 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사실 집에서도 비슷해요. 아무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현우 씨만 달라요. 수진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섞였습니다. 연기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현우의 눈에서 동정심이 번뜩였죠. 그런 얘긴 처음 들어요. 수진 씨가 힘든 일이 있었군요. 수진은 내심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가스라이팅의 첫 단계,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것. 그녀는 조금씩 현우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었죠.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현우 씨가 첫 번째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판단력을 흔들어 놓는 것. 수지는 의도적으로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를 바꿔가며 현우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친밀한 메시지를, 오후에는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때로는 그가 보낸 메시지를 받지 못한 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란스러워할 때 수지는 달래주는 말로 그를 안심시켰죠.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 날 믿어. 이 말은 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우의 정신을 지배해가는 마법 같은 주문이었어요. 그녀는 현우가 자신의 아내와 멀어지는 것을 즐기며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죠. 이제 곧 현우는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될 테고
그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진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지 게임이었어요. 수많은 남자들 중 하나를 조종하는 흥미로운 게임. 현우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10년 넘게 함께한 아내 지연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갑자기 나타나 그의 모든 감각을 흔들어 놓은 수진이 있었죠. 사무실에 앉아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은 온통 수진으로 가득했어요. 대체 내가 왜 이러지? 현우는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연과의 결혼 생활은 평탄했어요. 큰 갈등도 불만도 없었죠. 그저 시간이 지나며 찾아온 약간의 권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수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신 의견은 정말 훌륭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지만 현우는 의아했어요.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그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다고 기억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말을 들으니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나는 반응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우 씨는 너무 순수해요. 그들의 얼굴 표정 못 봤어요? 다들 비웃고 있었어요. 현우의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는 동료들의 표정을 떠올려 봤지만 비웃음 같은 건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지연을 마주했을 때 현우는 어색함을 느꼈어요. 마치 지연이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지연의 평범한 질문에도 현우는 불필요하게 방어적이 되었어요. 그냥 평범했어. 뭐 특별한 일 있을 것 같아? 지연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현우의 마음속 혼란은 깊어졌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자꾸 수진을 생각하게 되었고 지연과의 대화는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린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현우는 자문했어요. 수진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삶이 진짜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녀만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고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죠. 먼저 현우의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 여자 수진에 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원 목록을 찾아봤지만 수진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보도 자료에서 새 프로젝트 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있었죠. 신규 컨설턴트 김수진이라는 짧은 소개와 함께 이제 적어도 성까지 알게 됐네. 지연은 김수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여행 사진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어요. 특별한 정보는 없었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죠. 지연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현우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왔고 마침내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현우와 함께가 아니었어요. 수진은 다른 여직원과 함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그들 가까이 자리를 잡고 대화를 엿들었어요. 비윤리적인 행동임을 알면서도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현우 부장님이랑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돼요? 아, 그분. 내 말이라면 뭐든 들을 것 같아. 너무 쉬워. 수진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지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또 다른 전리품이 되겠네요. 항상 그렇듯이. 그럼 이번엔 뭘 노리는 거야? 큰 거지. 그 사람 회사에서 승진 대상이래. 그리고 부모님께 상당한 재산도 있대. 지연은 손에 쥐고 있던 컵을 꼭 쥐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접근, 의도적인 조종이었죠. 감춰진 진실을 내가 찾아내겠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막연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했어요. 그녀는 수진의 과거, 그녀가 했다는 다른 전리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악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었죠. 지연은 카페를 나서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형사인 지혜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녀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였습니다. 지연은 형사인 친구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에 지혜는 퇴근 후 바로 지연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 지연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현우를 노리고 있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지혜는 메모를 하며 질문했습니다. 그 여자의 성함과 직장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사진이 있어? 지연은 휴대폰에 저장해둔 수진의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본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 혹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고 왼쪽 손목에 작은 나비 문신 있어? 지연은 놀라서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그런 것 같아. 문신은 못 봤고. 왜? 알아? 작년에 맡았던 사건의 용의자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너무 닮았어. 지혜는 노트북을 열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파일을 열어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봐, 이 사건. 대기업 임원이 모든 재산을 날린 후 자살. 그의 아내가 의심스러운 여자의 존재를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 중단됐어. 화면에는 희미한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분명 수진으로 보이는 여자가 그 임원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녀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더 큰 범죄의 패턴이었죠. 지혜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3건 더 있었어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미해결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수법은 항상 같아. 성공한 남자에게 접근해서 심리적으로 조종한 다음 그의 돈과 지위를 노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은 후에는 지혜의 말이 끊겼습니다. 끝맺음이 무서웠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돼? 파국이지. 피해자들은 모두 파산하거나 가족과 이혼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우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그녀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현우에게 보여줄 확실한 증거. 둘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의 과거와 현재 행적을 추적하고 그녀의 거짓말을 파헤칠 방법을 모색했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밤새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뒤진 결과였어요. 김수진, 본명은 박수진이야.
5번이나 이름을 바꿨어.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일 거야. 지혜는 한 장의 신문 스캔본을 보여줬습니다. 3년 전 부산의 한 지역 신문이었어요. 제목은 유명 호텔 사주 자살, 막대한 빚 남겨였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장례식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조문객 중에 수진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녀의 4번째 피해자로 추정돼. 그리고 여기 장례식에 참석한 그녀가 다음 표적을 물색하는 모습이 포착됐어.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몬스터야. 그뿐만이 아니야. 그녀에게는 패턴이 있어. 항상 새 프로젝트나 사업 파트너로 접근해. 그리고 이 심리적 조종, 전문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뒤틀어 놓는 심리적 학대야. 지혜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그녀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현우를 빨리 그녀에게서 떼어놓아야 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걸 현우에게 보여줘도 그가 믿을까? 그가 이미 수진에게 깊이 빠져 있다면. 지혜는 지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먼저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들은 작전을 세웠어요. 지혜는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수진의 과거 범죄 흔적을 더 파헤치기로 했고, 지연은 현우와 수진의 현재 관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험할 수 있어. 수진이 의심하게 되면 그녀는 행동을 가속화할 거야. 현우를 더 빨리, 더 깊이 조종하려 할 거고,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오됐어. 내 남편을 그 여자에게 빼앗길 순 없어. 지혜는 마지막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조심해. 그녀는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야. 전문적인 사기꾼이고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아. 감정이 전혀 없을 거야. 오직 이득만 쫓지. 지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현우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고마워, 지혜야. 너 없이는 이 모든 걸 알아내지 못했을 거야. 친구잖아. 끝까지 함께 할게. 두 사람은 악녀와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적의 얼굴을 알았고 그 위험성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현우는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는 안정된 결혼 생활과 확실한 직장, 밝은 미래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실수가 잦아졌고 팀원들은 그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사람, 수진의 평가뿐이었어요. 현우 씨, 괜찮아요? 오늘 회의에서 발표 내용이 많이 부족했어요. 수진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현우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요새 집중이 잘 안 돼서. 아내와 문제가 있나요? 현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수진에게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항상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 요새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 빨리 사라져서 현우는 자신이 상상한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변했으니까요. 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우는 자신이 정말 그렇게 변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감? 오히려 요새는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하지만 수진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수진은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죠.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의 말이 옳게 들렸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과의 10년이 넘는 세월이 그를 붙잡았죠.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미로에 빠져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현우는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현우는 그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수진에게?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멀어진 것 같았어요. 오직 수진만이 그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맞을까? 잠시 의심이 들었지만 곧 수진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당신만이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빛은 수진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테이블에 증거물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지혜가 가져온 수진의 과거 사건 파일들, 현우와 수진의 메시지 기록, 그리고 그들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수진은 현우를 철저히 가스라이팅하고 있었고 그 목적은 분명 현우의 재산과 지위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에게 직접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위험했어요. 수진의 가스라이팅이 너무 깊어서 현우가 오히려 지연을 의심할 수도 있었죠. 지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접근은 안 돼. 수진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우리는 더 교묘하게 접근해야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수진을 함정에 빠뜨리는 건 어때? 둘은 밤새 계획을 짰습니다. 첫째, 수진의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할 것. 둘째, 수진이 현우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을 녹음하거나 증거로 남길 것. 셋째, 수진이 다른 남자들과도 접촉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이 여자 같은 사기꾼들은 한 번에 여러 표적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만약 우리가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현우도 눈을 뜰 거야. 지연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남편을 빼앗길 수는 없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계획도 세웠어요. 현우의 동료들에게 은밀히 접촉해 수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우에게 직접적으로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면 안 돼. 작은 의문들, 수진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점들을 조금씩 지적하는 거야. 지혜가 조언했어요. 지연은 이제 심리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현우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면 지연은 그 가스라이팅의 허점을 하나씩 파고들 것이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지연은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에 압도되었지만 이제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녀는 이길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마도 수진의 다음 피해자가 될 누군가를 위해서도. 준비됐어, 지혜야.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야. 지연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게임을 시작했다면 지연은 그 게임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프로젝트가 그랬듯이 이번에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현우는 이미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고 곧 그의 모든 것도 그녀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승진, 재산, 그리고 그가 보유한 회사 주식까지. 이번엔 좀 더 큰 물고기를 낚았네.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 거울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다른 잠재적 후보와 만날 예정이었어요. 현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다음 표적을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에 취해 있던 수지는 작은 실수들을 범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실수는 현우의 동료 민석에게 너무 노골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현우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고 수진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현우야, 저기 수진 씨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어느 점심시간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현우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최근 들어 그는 누구에게도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어제 그녀가 나한테 연락해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 비밀리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은 그에게 민석을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민석이 그의 승진을 방해하려 한다고. 하지만 이제 민석이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글쎄, 만나봐야 알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의 말대로라면 민석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10년지기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변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 치명적이었어요. 수진은 현우에게 그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증거로 보여준 사진 속에는 지연이 다른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른 남자는 지연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현우는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현우가 물었을 때 수지는 잠시 당황했어요. 당신 아내가 바람 피우는 증거야. 내가 우연히 발견했어. 하지만 이 사람은 지연이 사촌 오빠인데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거두며 변명했어요. 아, 정말? 그럼 내가 착각했나 봐. 미안해요. 이 작은 실수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그녀가 주장하는 사실들의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현우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연의 조용한 지적과 주변 사람들의 의문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였던 그녀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수진이 보낸 메시지를 보다가 문득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녀는 오늘 급한 가족 모임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고 형제는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족 모임은 무엇일까? 현우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완벽한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수진의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 그녀가 현우에게 했던 가스라이팅 증거,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동시에 접촉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까지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어요. 현우는 퇴근 후 회사 근처 바에서 수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바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도 그 뒤를 따랐죠. 현우 씨,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수진과 현우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 부인께서 오셨네요. 우린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만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현우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이건 그냥 업무 미팅이야. 지연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말 그럴까, 자기야? 박수진 씨와의 단순한 업무 미팅?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박수진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 이름은 김수진이에요. 아니요, 당신의 본명은 박수진이고 이미 5번이나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나요? 지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남성들의 사진과 그들의 몰락 과정이 담긴 신문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진 속에는 수진이 함께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살했고, 이 사람은 파산했으며, 이 사람은 가족을 잃었어요. 모두 당신이 접근한 후에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파일 속 사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연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현우는 완벽한 표적이야. 곧 승진할 거고 부모님께 상당한 재산도 있대. 한 달만 더 밀어붙이면 그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녹음 속 수진의 웃음소리가 바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당신이 날 미행했어? 이건 불법이야. 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그리고 이건 합법적인 수사의 일부예요. 수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바 입구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현우 씨, 이건 다 오해예요. 내 말 믿어줘요.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이제 수진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매력이 없었어요. 진실을 직면할 시간이야.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마침내 쓰러졌어요. 그녀의 모든 계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수진이 경찰에 연행된 후 지연과 현우는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 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전 우연히 너희를 카페에서 봤어. 그때부터 수상함을 느끼고 조사하기 시작했지. 지연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지혜의 도움으로 수진의 과거를 파헤치고 증거를 모으고 마침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과정까지. 현우는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마침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넌 피해자야. 그녀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하지만 난 의심했어야 했어. 내가 말한 건 다 맞았어. 내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어.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과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을 되찾은 안도감이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야? 수지는 체포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할 거고. 지연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피해자들 명단과 연락처, 그리고 그들이 제공한 증언들이 있었어요. 지혜가 도와줬어. 우리는 피해자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소송을 제기할 거야. 단순 사기를 넘어서 심리적 학대, 공갈, 협박까지.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현우는 감동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강하고 결연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수진과의 싸움을 통해 지연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도울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어요. 수진 같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의의 불꽃이었죠. 둘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언론에 사건을 알리는 방법, 그리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찾는 방법까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연은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수진이 게임을 시작했다면 지연은 그 게임을 완벽하게 끝낼 것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수진은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우가 그녀를 유혹한 후 버렸다는 거짓 이야기까지 꾸며냈죠. 이런 뻔뻔함이 있을 수가. 지연은 분노했지만 지혜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수진 같은 사이코패스는 끝까지 거짓말을 할 거야. 하지만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 지연은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수진의 과거 범죄와 현재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수진의 거주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데 지혜의 도움이 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진의 고급 아파트는 겉보기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철저한 수색이 시작되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이중 벽장 안에서 발견된 금고가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이걸 열어봐야 해. 지혜가 전문가를 불러 금고를 열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 각기 다른 이름으로 된 통장들, 그리고 노트북 한 대. 노트북을 열자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곧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노트북 속에는 수진의 모든 프로젝트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진행 상황, 심지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금액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노트북 속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수지는 지난 10년간 최소 12명의 남성을 속여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정신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중 3명은 자살했고 5명은 파산했으며 나머지는 심각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녀의 13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덕분에 그는 간신히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살인에 가까워. 지혜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고 수진에 대한 혐의는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진의 계획 노트였어요. 그녀는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가스라이팅 기술, 감정 조종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학문인 것처럼 말이죠. 최소한 이 여자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해. 지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수진을 단단히 가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최종 대결뿐이었어요. 지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밤 지연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그 중에는 자살한 피해자의 부인도 있었고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은 사업가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 수진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 악마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들 용기 내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우리가 함께 서면 수지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지혜가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각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조율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언했어요. 특히 수진의 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을 쓸지 예측하고 대응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진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당황하게 만들거나 모순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우리 편이에요. 지혜의 전문적인 조언이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단단한 연대를 형성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지혜는 지연과 함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야, 지혜야. 정말 고마워. 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어요. 친구가 무슨 소용이겠어. 게다가 내가 더 대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으로도 버거워하는데 넌 다른 사람들까지 구했잖아.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수확은 진정한 친구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 꺼림칙한 느낌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지혜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테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대결뿐이었어요. 지연과 수진, 진실과 거짓, 정의와 악의 대결. 그리고 지연은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지연의 지인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수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에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큰 오해라도 되는 것처럼.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는 수진의 범죄를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사기, 공갈, 협박, 그리고 심지어 간접 살인 교사까지. 수진의 변호사는 이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녀의 입에서는 피해자인 척하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의뢰인은 오히려 이 남성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내 의뢰인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지연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김수진, 아니 박수진의 마지막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모든 거짓을 폭로하려 합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프로젝트 파일들, 그녀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동료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녹음본이었어요. 이제 모두가 그녀의 진짜 본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바보들이야. 다들 내 말만 믿어. 현우도 마찬가지야. 몇 주만 더 하면 그의 모든 재산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래, 너도 알잖아. 버리면 돼. 녹음 속 수진의 웃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이 13번째야. 점점 더 쉬워져. 남자들은 다 똑같아. 거짓말과 관심만 주면 개처럼 따라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뭔가 급하게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사는 이어서 다른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수진의 여러 은행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 그녀가 피해자들을 조종하기 위해 쓴 가스라이팅 메시지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여러 위조 신분증까지.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살한 피해자의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동요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어렸어요. 변호사가 법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5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했어요. 그들 모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에게 속아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 저 여자는 괴물입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발 이 악순환을 끊어주세요. 지연의 마지막 말에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지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공포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이날의 재판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모든 범죄가 빛 아래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지연은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우는 방청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죠.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우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았어요. 지연은 아직 법원에 남아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수진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까? 현우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을 의심했던 순간들, 그녀의 말을 무시했던 때들, 그리고 수진의 거짓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자신의 모습,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를 덮쳤어요. 서랍에서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연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신혼여행, 첫 집들이, 그리고 수많은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됐어. 내가 속고 있을 때 넌 홀로 진실을 찾아 싸웠잖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을 드디어 표현할 수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 널 완전히 잃을까봐. 그 여자가 너를 완전히 망가뜨릴까봐. 현우는 지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눈을 뜨는 법. 현우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수진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이해했어요. 자신의 판단력, 기억, 심지어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 잔인한 심리 조작. 중요한 건 내가 결국 진실을 보게 됐다는 거야.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분노와 원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도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현우의 눈에서 수치심의 그림자가 걷히고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선고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연과 현우는 앞줄에 나란히 앉았고 그 뒤로 수진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수진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TV 생중계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만이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 그녀의 눈에서는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와 분노뿐이었죠. 판사가 입장하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긴 심리 과정을 거쳐 드디어 판결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피고인 박수진, 일어서십시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연은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피고인 박수진, 귀하는 사기, 공갈, 협박, 그리고 간접살인 교사의 혐의로 총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가석방은 최소 20년 후에 검토될 것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판사를 바라봤어요.
이건, 이건 불공평해요. 난 무죄야. 그들이 날 이용한 거라고. 수진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증거,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피고인을 구치소로 이송하십시오. 경찰관들이 다가와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현우, 현우 씨, 날 좀 도와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오직 평온한 뿐이었죠. 당신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박수진 씨. 수진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가 어떻게. 경찰들이 그녀를 일으켜 법정 밖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의 눈에는 이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게 된 것이었죠. 자신의 거짓과 탐욕에 무너지는 순간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였죠. 그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 법정을 나서는 지연과 현우의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수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지연에게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승리하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수진의 모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승리입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의 다른 피해자들이 다가와 지연을 포옹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악몽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녀의 거짓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고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성, 지연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작은 휴가를 떠났어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원도의 조용한 펜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죠. 저녁 그들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의 악몽 같은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아. 현우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는 아닐 거야. 우리는 둘 다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하지만 더 강해진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수진에게 속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의심했어.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야.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 앞으로는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싶어. 너에게 내가 받은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지연은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이 남긴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죠. 좋은 생각이야. 우리 둘 다 치유가 필요해. 현우가 동의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과의 경험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올바른 길을 걸을 시간. 현우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여정이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겠다는 약속,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맞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재판 이후 지연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악녀를 무너뜨린 영웅적인 아내라고 그녀를 칭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심지어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과 드라마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관심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했어요. 바로 수진의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라이팅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했어요. 심리적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센터를 찾아온 한 여성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였어요. 지연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고 용기를 내어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했죠. 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용기 덕분이에요. 지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아픔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발신인은 수진이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죠. 그 편지를 읽어야 할까? 현우와 상담 후 그녀는 마침내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연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사과합니다. 내가 당신과 현우 씨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여기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박수진. 지연은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조종일까? 그녀는 결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수지는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 지연은 편지에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연. 편지를 붙이고 나서 지연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어요. 분노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죠.
진실과 책임이 이겨낸 승리가 있다. 그날 밤 지연은 센터의 회원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성공 스토리를 나누었어요.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이야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한 이야기까지. 지연은 이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진을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아픔을 딛고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악몽 같은 사건은 과거가 되었고 지연과 현우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상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나은 의사소통 방법,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까지. 지연의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도 지부가 생겼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우도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들을 위한 심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감정적 취약성이 어떻게 조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수진 사건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었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야. 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지연이 열어보니 아름다운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에는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이건 뭐야? 지연이 궁금해했습니다. 현우는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열쇠야.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준 너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작은 봉투를 건넸죠. 현우가 열어보니 둘이 꿈꿔왔던 세계여행 계획서와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이잖아. 지연이 설명했어요. 현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정말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센터는 지혜가 잠시 관리해 줄 거고 내 프로그램도 잘 정리해뒀잖아. 우리 이제 조금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강해졌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혜와 센터 회원들, 그리고 현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파티 중간 지연은 잠시 테라스로 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그녀는 지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등장으로 시작된 악몽, 진실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순간까지. 현우가 그녀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우리는 성장했어.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 결국 우리는 다시 걸어나간다.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삶의 철학이 되었죠.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결국 새벽은 오게 마련이니까요. 테라스로 들어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그들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지연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 지금까지 지연을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